오늘은 이제 클렌징에 관련해서 제가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원장님, 클렌징이 왜 중요할까라는 주제를 처음에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원장님, 오늘 소통하는 시간인 거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소통을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원장님, 제가 오늘 같이 대답하고 원장님이 또 궁금하시거나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렌징이 왜 중요한지 오늘 이제 우리 소통하는 시간이니까 클렌징이 왜 중요할까요? 클렌징이 중요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원장님? 원장님, 지금 다들 듣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효림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클렌징이 왜 중요할까? 이거에 대해서 맞아요. 스킨케어의 시작이죠. 스킨케어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클렌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클렌징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클렌징만 잘해도 피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건강한 피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테라피라든지 홈케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효림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킨케어의 시작이죠. 우리 피부 관리의 첫 단추인 만큼 클렌징을 어떻게 하는지, 또 내 피부에 맞게 사용하는 제품이 맞는지, 여러 가지의 이제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클렌징이 우리 홈케어이든 테라피이든 첫 시작인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원장님. 피부 관리의 제일 마지막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클렌징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우리는 클렌징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고객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나 툭 하면 피부가 예민해져. 혹은 트러블이 계속 이 자리만 계속 올라오는데 왜 그래요? 뭘 써도 효과가 없어요. 트러블이 계속 그 자리에 올라오고 뭘 써도 나 이렇게 효과를 잘 못 보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혹은 또 나 메이크업을 하는데 각질이 너무 들뜨는 게 고민이에요. 스크럽을 하고 각질 제거를 해도 이게 없어지지도 않고 수분 공급 홈케어를 계속 써도 각질이 들뜨는 거가 개선되지 않아요 라던, 지금 제가 언급드린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피부 고민들이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고 홈케어만 이 제품 저 제품 이렇게 이제 유목민처럼 움직이시다가도 내가 피부가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원장님, 이런 경우라면 또 한 가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클렌징입니다. 클렌징을 어떤 제품을 쓰는지, 그리고 클렌징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요. 클렌징 습관 중에서 원장님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는 습관이 이중세안이죠. 유명 연예인들이 나 피부가 443 클렌징법을 써요. 저는 스팀 타월법, 세안제, 클렌징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약간 강박적으로 이중세안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중세안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피부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피부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이중세안은 들어가야 될 피부가 있고 들어가지 않아야 될 피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앞서서 우리 이중세안이라고 하면 1차, 2차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제품이 분류되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1차는 크림, 오일, 워터 종류들을 우리가 1차 클렌징 제품군에 들어간다라고 분류를 하는데
1차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 잔여물, 우리 메이크업이랑 엉킨 먼지, 피지 이런 걸 뒤엉킨 것들을 한번 말끔하게 걷어내면서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 클렌징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차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색조라든지 이런 거를 1차로 제거를 했지만 아직 모공 속에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한 번 더 말끔하게 제거하고 깨끗하게 세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원장님, 여기서 이중 세안을 해야 될 피부, 하지 않아야 될 피부가 정답이 나왔는데요. 혹시 어떤 건지 눈치채셨을까요? 맑은 스킨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힌트를 다 드렸어요. 이중 세안을 해야 할 피부, 하지 않아야 될 피부에 언급을 드렸는데 원장님 어떠한 피부가 이중 세안을 적용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피부가 하지 않아야 될까요? 혹시 눈치채신 원장님들 계실까요? 이게 방송이 조금 시차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카리나 원장님. 네, 다오리 사원. 맞아요. 이중 세안이 필요한 경우는 메이크업을 한 상태는 이중 세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가볍게 우리 이제 메이크업한 정말 쿠션 정도 가볍게 쓴 피부라면 이중 세안이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 세안을 하신다라고 하는 유명 연예인분들을 따지자면 일반인들과 다르게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또 과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예인분들이 해당되는 클렌징법에서는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일반 고객분들 중에서는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시단 케이스라면 우리 이제 자외선 차단제 가벼운 선크림 정도 이렇게 바르셨다면 이중 세안이 아니라 1차 클렌징만으로도 충분히 말끔히 제거가 된다라는 점. 이런 경우에 이중 세안이 내 기분상 나 더 딥클렌징 시키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중 세안이 들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주고요. 우리 피부에 필요한 지질막을 제거하기 때문에 더 예민해진다든지 문제성 피부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킨케어의 시작이고 또 첫 단추인 클렌징 습관을 고객분들에게 먼저 이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세안법은 알겠어요. 우리가 색조가 들어가면 이중 세안하고 아니면 1차 세안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어떤 피부 타입의 어떤 제품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할까요? 라는 이런 또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클렌징을 선택하는 방법은 우리 여러 가지 피부 타입이 있겠죠. 예민해요. 저는 수분이 부족한 지성이에요. 지성이고 복합성 건성. 다채로운 피부 타입이 있지만 우리가 큰 틀로 나누자면 지성과 건성 이렇게 큰 틀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원장님 지성 피부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 이 정적의 시간이 저 혼자 원장님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으로 꽉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지금 이 시간이 소통의 시간입니다. 원장님 언급을 해주세요. 원장님 지성 피부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다오리 사원 유분, 피지, 여드름 맞아요. 이 큰 번들거림 피지 과다 네 맞습니다. 유분기가 많아요. 맞습니다. 피지가 굉장히 과하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부가 이제 유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트러블을 동반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시게 되죠. 근데 이런 피부 특징 때문에 제품을 고를 때 지성용을 많이 쓰시게 되고요. 지성용만 제품을 쓰다 보면은 그 특징이 과도한 유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텍스처도 뽀드득한 느낌을 많이 텍스처를 찾게 되고 그러한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원장님. 뽀드득하게 씻긴다라는 게 원장님 오늘 좀 주목하셔야 될 건데 뽀드득 씻긴다라는 건 우리 피부의 지질막을 다 제거를 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지성 피부는 자기 본인 피부가 나는 좀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 맨날 트러블이 올라오고 유분이 많으니까 나 조금 깨끗하지
깨끗하게 세정을 하고 싶어라고 해서 강한 세정제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한 스크럽을 이용을 해서 피부를 굉장히 많이 괴롭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과한 제품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를 하냐면요. 우리 피부는 과도하게 피지를 제거하면 지질막도 완벽하게 제거가 되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겠죠. 그러면 우리 피부에 외부적으로 염증 물질들이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막이 걷어지다 보니까 염증이 맞닿게 되고 장벽이 무너져 있고, 또 안쪽에서는 나 피지가 없네, 나 수분을 방출시키지 못하니까 더 피지를 더 많이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생성된 피지가 모공 속을 넘치게 만들어주고 외부의 장벽은 무너졌기 때문에 피부가 지성인데 저 예민해요, 이런 경우 진짜 많으시잖아요. 지성인데 예민해진 경우, 그리고 트러블이 계속 유발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클렌징부터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제품을 쓸 때 무조건 지성용 그리고 과하게 뽀드득하게 씻기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수분감을 주면서, 특히 지금 민감해지신 피부라면 우리 피부에 좀 건강하게 자극이 없는 제품을 써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성 피부는 어떤 제품을 쓰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이것도 퀴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제 그러면 제가 지성 피부는 지금 방금 언급드렸죠. 지성 피부는 어떠한 제품을 권장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기다리겠습니다, 원장님. 밀크. 네, 밀크도 좋죠. 굉장히 밀크는 순한 제품으로 모든 피부가 사용이 가능하니까 밀크도 너무 좋죠. 자, 보통 밀크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운다라는 이론으로 의해서 우리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과하게 피지가 올라오고 습관적으로 뽀드득 씻기거나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위가 사실 건성 피부보다 더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은 실질적으로 색조 메이크업을 말끔하게 지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피부의 자극을 더 많이 높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피부가 건강하지 못하면 내 스트레스를 더 받는 제품을 쓰시게 되면 피부의 장벽은 더 약해질 거고, 그리고 과한 오일 때문에 이 피지, 우리 막이 이렇게 막히면서, 모공이 막히면서 속에 있는 과다한 피지들이 나오지 못하고 염증이 더 유발이 되는 이런 경우를, 또 악순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밀크 제품도 좋지만, 끌림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밀크 제품도 좋지만 클렌징 워터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클렌징 워터는요, 원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감한 피부에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특징적으로 보면은 오일은 거의 없고요. 오일 프리에 피부에 필요한 수분력은 굉장히 충전을 시켜주면서 자극감이 있거나 민감한 피부에는 진정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탁월해서 실질적으로 지성인 피부는 오일이 많은 느낌보다는 오일이 없고 수분감이 많은 클렌징 제품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제품이 바로 클렌징 워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렌징 워터로 우리 1차 세안을 유도를 해야 되는 피부가 민감, 지성 타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성 피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는 제가 바로 피드백 해드릴게요. 건성 피부는 특징이 다들 아시다시피 피부가 대체적으로 얇죠. 수분이 없고 또 탈수 피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가지고 있는 수분 보유력도 떨어지지만 피지선도 굉장히 지성 피부보다는 덜 발달되어 있어서 피지도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의 피지도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또 너무
과하게 산뜻한 것보다는 유수분 밸런스가 적절히 조화가 되어 있고 피부 보호막을 지켜줄 수 있는 순한 제품인 클렌징 밀크 타입을 선택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밀크 타입으로 우리 피부의 수분 보습막은 지키면서 건성 피부의 자극감은 줄이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깔끔하게 또 가벼운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지워줄 수 있는 클렌징 밀크로 클렌징을 선택하시면 좋은 게 건성 피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방금까지 정리한 내용은 피부 타입별로 클렌저를 추천해드리는 방법인데요. 자, 지성 피부예요. 지성 피부인데 나는 지성 피부 특징이 제가 클렌징력이 좀 과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므로 해서 오는 민감한 피부, 특징을 가진 피부들은 1차 세안만 들어가시는데 1차 세안 시에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셔서 자극감을 줄이고 또 완벽한 클렌징력까지 부여하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건성 피부라고 하면 피부가 대부분 탈수 피부가 많이 있고 또 피부가 민감하신 게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분감이 풍부하고 유수분 밸런스가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는 밀크 타입의 제품을 추천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중 세안은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해야 될까요? 지성 피부인데 메이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클렌징 워터, 그 다음에 물 클렌저. 이때 2차 세안 시에도 너무 뽀드득한 세안제보다는 가벼운 겔 타입을 이용을 해서 잔여물만 말끔하게 지울 수 있는 젤 타입이 훨씬 더 피부의 자극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자, 건성 피부인데 메이크업을 했다. 그러면 클렌징 밀크 플러스 겔 타입의 클렌저를 추천하시는 게 우리 클렌징을 했었을 때 자극감을 줄이고 피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까지는 정리했어요. 근데 왜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원장님? 화장품을 썼어요. 화장품을 썼는데 뭘 써도 따가워요. 그리고 손만 댔는데 너무 고객님이 아파하세요. 화장솜에 물만 닿았는데도 따가워요. 너무 아파요. 저 피부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순한 밀크 타입도 좋겠지만 정말 극심하게 예민하다. 그럴 때는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장님. 수분감이 가장 많고 피부 자극이 가장 적은 클렌징 워터를 선택하셔서 정말 극 예민하고 극 민감하다. 이런 피부는 처방을 하실 때 홈케어 클렌징 제품을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초이스를 하셔서 고객에게 권유를 하시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반에서 클렌징이 중요하고요. 피부 타입별로 어떤 제품을 쓰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요. 자, 에텔랑 제품에서도 저희가 3총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자, 3총사. 제가 사실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화장품 업계에서만 쭉 이렇게 일을 해온 시간 동안 당연히 메이크업이 동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클렌징 제품들을 접해봤는데요. 제가 진짜 에텔랑 바로서 정말 압도적인 클렌징력을 자랑하는 에텔랑 제품들이 지금 저의 최애템이에요. 그래서 제 인스타 들어가 보시면 진짜 에텔랑 제품 제 홈케어로 다 채워져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적도 있는데요. 자, 에텔랑의 클렌저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타사에 대비해서 정말 압도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에텔랑 워터 클렌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건데요. 원장님,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클렌저 제품들이 사실은 밀크 혹은 오일 이런 종류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대중적으로. 근데 에텔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터 클렌저도 같이 출시를 했어요. 왜 대중성을 없이 워터 클렌저를 이렇게 런칭을 했을까요? 저희가 워터 클렌징을 런칭한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는 원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좀 호주에서 좀 오래 거주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온 지 이제 4년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호주에서 거주할 때 진짜 놀랬던 게 뭐냐면
클렌징 제품 판매 코너에 보면 우리는 오일이나 밀크나 이런 게 익숙해져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워터 종류가 정말 많았고 실질적으로 워터를 구매하시는 그 오집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유럽 국가에서도 워터 클렌저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그 나라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물의 차이예요. 한국은 우리가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사용을 하는 반면에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석회수라고 해서 불순물이 많이 이렇게 있고 침전물이 많이 섞여 있는 물이다 보니까 피부에 적용했었을 때 모공 속에 침전물 이런 불순물이 모공 속에 끼이는 경우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워터 클렌저를 아침 세안에 그 물 대신 워터 클렌저로 세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워터 클렌저로 메이크업을 지우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러면 궁금하신 점이 생기잖아요. 그 나라는 물이 더러우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워터 클렌저를 지금 써야 되는데? 라는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원장님? 되게 이렇게 댓글창을 한 번씩 보면은 이렇게 댓글을 같이 달아주시면 되게 힘이 날 것 같은데 원장님들 지금 다들 잘 듣고 계시죠? 네, 제가 그럼 바로 언급을 해드릴게요. 워터 클렌저는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릴 때 민감한 피부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민감한 피부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원장님. 제가 호주를 언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호주에 이제 살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가장 크게 피부로 느낀 게 뭐였을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궁금해 알려주세요. 감사해요. 확실히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제가 호주에서 한국에 왔었을 때 가장 크게 변화를 느낀 게 뭐였냐면요. 한국이 날씨 계절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가을에 그래도 좀 쾌청한 느낌, 산뜻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고온다습한 느낌이 아직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날씨 기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게 한국에서만 살아도 느껴질 정도인데 저는 진짜 예전 생각하다가 돌아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기후가 우리가 고온다습해지고 이런 기후에서 피부 변화도 같이 일어날 거잖아요. 피부 변화가 일어나는 특징이 가장 앞으로 오늘 주목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피부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어떤 피부냐고요? 바로 민감한 피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런 날씨 속에서는 우리 피부 반응이 점점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 앞으로 워터 클렌저의 그 클렌징 자리에 매김할 때 워터 클렌저의 중요도가 점점점 증가할 거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고객님들 거의 90% 이상이 저 너무 예민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나요? 민감하다, 예민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원장님들이 보셨을 때 특히나 손을 대기만 하도 물이 닿기만 하도 쓰라리고 따가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워터 클렌저를 사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이제 워터 클렌저의 이제 중요도 그리고 더 활용도가 다양해질 예정이니 원장님께서도 요 점 좀 감안하셔서 이제부터 고객님의 정말 민감하신 피부를 제 건강한 피부로 되돌리고 싶다면 선택하셔야 될 클렌저 제품이 바로 워터 클렌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워터 클렌저 중에서 왜 제가 에텔랑 워터 클렌저가 압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추출물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제 버지니아 풍년화 잎 추출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들어봤었을 때 위치하젤이라는 성분 되게 유명하죠. 위치하젤이라는 그 이름이 한국 버전으로는 버지니아 풍년화 잎 추출물인데요. 위치하젤은 실질적으로 언제 쓰이냐면 상처가 이렇게 났을 때 상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한 그런 물질로서 성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고 피부를 재생하는 데 탁월한 성분이 위치하젤이다. 자, 뽕나무 껍질 추출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피부가 가렵고 알러지 이렇게 일어날 때 있죠.
어떤 때 보면 예민하면 이렇게 비듬처럼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가려운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알러지 반응을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게 뽕나무 껍질 추출물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인디안 구스베리는 우리 비타민C 함량이 정말 높기 때문에 미백뿐만이 아니라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데도 탁월하고요. 자, 하늘타리 뿌리 추출물은 피부가 염증이 일어났을 때 염증을 억제해주고 실질적으로 약제로 다려먹기도 하는데 이 약제가 우리 변형된 세포를 정상화로 시켜주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자, 원장님 제가 성분을 왜 이렇게 줄줄줄줄 읊었냐면요. 자, 위치아젤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재생을 시켜준대요. 그리고 뽕나무 껍질 추출물이 우리 피부 알러지라든지 예민하거나 가려움증을 완화를 시켜준대요. 자, 인디안 구스베리가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브라이트닝을 도와주면서 하늘다리 뿌리 추출물이 피부 염증을 억제를 해준대요. 이 특징들을 잘 조합을 해보시면 어떤 피부일까요? 바로 지성에서 나타나는 특징, 또 민감한 피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이 친구가 회복을 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뜻이고 자극감이 굉장히 적다라는 뜻이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키포인트를 회복 클렌저, 세이브 클렌저라고 정했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 키워드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클렌징을 쓸 때 아, 얘 회복 클렌저라고 했지. 아, 그러면은 민감한 피부한테 얘를 처방해서 사용을 하시게끔 말씀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또 원장님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에텔랑 밀크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너무나 이제는 귀에 딱지 않을 정도로 듣고 있는 거죠. 에텔랑을 이야기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병풀 흡수 추출물. 이 특징이 굉장히 좋은 영양, 진정, 재생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수분과 보습력이 굉장히 뛰어난 성분들로 꽉 차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 가득 담긴 클렌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순한 제품으로 우리가 모든 피부에 쓸 수 있고요. 특히 어떤 피부에 좋냐면 건성 피부가 사용할 때 좋은 클렌저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밀크 클렌저도 대부분 다른 타사의 많은 제품들이 저희도 산뜻하게 유분감 없이 이렇게 클렌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에텔랑 밀크 클렌저가 더 제가 압도적이라고 느꼈냐면요. 근데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잘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특징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보이실까요? 보이면 우리 수분크림보다 훨씬 더 수분량이 많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수분감이 많아요. 밀크 클렌저를 처음 런칭을 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준 게 뭐냐면 유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죠. 유수분 밸런스, 유분감이 적당히 있어줘야지 클렌징이 되니까 유분도 있어줘야 되지만 수분을 굉장히 많이 넣는데 주력을 한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수분은 당연히 필요로 하고 특히 건조한 피부는 원래 탈수이다 보니까 너무 수분감이 없는 제품을 썼을 때 더 자극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을 최대치로 넣는 그 텍스처를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밀크 클렌저는 모든 피부에 쓸 수 있지만 특히 건조한 피부에 좋고요. 그리고 수분이 정말 가득 들어있으면서 굉장히 순한 클렌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이 없대, 좀 건조하대, 밀크 클렌저. 그리고 얘는 순한 제품, 고객님께 이제 원장님 저 순한 제품 없을까요? 저 되게 예민해서 순한 제품 권장받고 싶은데요. 그럴 때 에텔랑 밀크 클렌저를 권장해 주시면은 아마 피부의 그 첫 시작인 클렌징부터 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피부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원장님 제가 차후에 다시 언급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클렌징 밀크 세정력은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수분감이 많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클렌징이 안 돼선 안 되겠죠. 우리 자극감은 없지만 탁월한 세정력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립스틱, 틴트 이런 종류, 파운데이션 종류 했을 때 비포 애프터 테스트 정말 말끔하게 지워진다라는 거 저희가 이게 실질적으로 제 팔에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정말 말끔하게 지워져서 저희도 놀랬고요. 근데 사용하고 났을 때 수분감이 아직까지도 건조하지 않고 남아있다. 정말 수분 가득 담긴 클렌징 밀크다. 이렇게 원장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텔랑 물 클렌저인데요. 자, 병풀 흡수, 로얄 젤리, 병풀 추출물, 커먼 자스민꽃 추출물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특징, 키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수분이 탈수, 수분이 날아가는 증발되는 게 방지가 되는 성분들로 추출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커먼 자스민꽃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채워주기도 하지만 수분이 외부로부터 빼앗겨 가는 데 있어서 잠금새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 클렌저를 썼을 때 약간 영양감도 있고 보습감이 되게 탁월하다고 느끼는 게 여기 구성되어 있는 성분들이 보습에 보습을 더하고 진정에 재생을 더하는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텔랑 물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올인원이라고 제가 오늘 이름을 지었어요. 자, 올인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올인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페이셜만 클렌징 폼 쓰시잖아요. 근데 에텔랑 물 클렌저는 페이셜뿐만이 아니라 바디까지도 다 적용이 가능해서 올인원이고요. 남녀노소, 연령층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올인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메이크업을 지우거나 뭐 이제 1차, 2차 세안이 이렇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물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색조 메이크업이라든지 또 자외선 차단제도 말끔하게 지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올인원이라고 제가 이렇게 닉네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올인원 클렌저를 찾고 계신다. 나 세안을 했을 때 좀 거품력이 있으면서도 건조하지 않고 당기는 느낌이 없는 제품을 좀 찾고 싶으시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 에텔랑 물 클렌저가 정말 압도적으로 사랑을 받고 또 고객님들도 만족도가 높게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물 클렌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폐물 완벽하게 세정되고 자외선 차단제, 메이크업, 모공 속의 피지, 수분량이 지속이 되고 피부톤이 개선되고 정말 멀티적인 효과를 다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올인원이다 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언급드릴게요. 자, 물 클렌저도 이게 지금 제 팔에 제가 피부가 좀 하얀 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일까 해서 제 피부에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클렌징 제품을 이용을 해서 이거 지우는 게 아니라 진짜 물 클렌저 하나만으로 이 색조 메이크업들이 다 이렇게 세정이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사진 보면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워질까 했는데 해면으로 딱 닦으니까 정말 말끔하게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력이 정말 우수하구나. 근데 피부가 정말 당기는 느낌 없이 좀 촉촉함이 오래 유지가 되다 보니까 피부가 느끼는 자극감도 없어서 너무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고객분들에게도 올인원인데 수분도 부족한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다. 그리고 이것저것 좀 헷갈린다. 그러면 무조건 물 클렌저를 또 권장해 주시면 도움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이제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자, 에텔랑 클렌저를 비교를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원장님, 에텔랑의 클렌징 밀크는 키포인트, 수분 가득, 순한 제품, 그리고 건성 피부에 사용하면 훨씬 더 좋고요. 자, 클렌징 워터는요. 먼저 제가 세이브 했죠. 세이브 회복 클렌저. 피부가 민감하시거나 또 지성 피부 타입의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액티브 클렌저는 올인원 클렌저라고 말씀드렸죠. 올인원인 만큼 모든 남녀노소가 모든 피부 타입에 또 메이크업까지 말끔하게 지워주는 정말 멀티적인 제품이 우리 물 클렌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을 드릴 부분이 클렌징 워터를 꼭 화장솜에 사용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공병에 옮겨 담아서 거품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화장솜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충분히 적셔져 있는 이런 이제 해면이나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넉넉하게 도포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방법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민감한 피부에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자극을 줄 수 있는 코튼조차도 자극감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공병을 담아서 펌핑을 한 다음에요. 요렇게 펴발라주세요. 펴발라주고 10초 정도 좀 기다려 주신 다음에 가볍게 러빙을 해서 물로 혹은 해면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나 조금 클렌징 폼을 쓰기에는 좀 그렇고 근데 한 번 더 조금 클렌징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한 번만 더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 피부에 문지르는 게 아니라 거품 위로 그냥 우리 이렇게 도포하듯이만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또 가볍게 러빙을 하고 물로 이렇게 가볍게 세척하거나 해면으로 닦아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자극은 없는데 진짜 클렌징력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워터 쓰실 때 이런 이제 방법, 노하우도 고객님들께 같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 진짜 마무리예요, 원장님. 올바른 세안 습관 꼭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클렌징 할 때 고객분들 중에서 나 미온수 좀 뜨거운 물에서 오일을 씻어내려면 약간 뜨거운 물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무리로 탄력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원한 물로 찬물로 헹궈내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의외로 아직도 많으세요. 이런 습관은 피부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적절한 미온수인 30도에서 35도를 시작과 끝까지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를 해서 세안을 하셔야지 오히려 자극을 줄이면서 더 깨끗하게 클렌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클렌징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30초에서 1분 정도 정말 러빙을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만일에 내가 너무 메이크업이 진하다 그러면 2분, 3분을 넘기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부여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1분 미만으로 클렌징을 끝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거품 폼 클렌징을 쓰실 때 빡빡빡빡 문지르시고 원장님들도 클렌징 하실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문지르시는 경우가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손끝으로 가볍게 부드럽게 러빙을 하고 거품이 나여 있는 부분만 그 위로만 손에 압을 빼고 가볍게 러빙을 하셔도 충분히 클렌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압으로 클렌징이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계속 피부 트러블이 고민이다, 예민한 게 고민이다, 개선이 안 된다 이러실 때 이런 세안 습관도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거듭 강조한 게 내 피부에 맞는 올바른 제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찬찬히 뜯어보면서 특히 문제성 피부를 다루시는 원장님들께서는 무엇보다 제일 먼저 점검하실 게 세안 습관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아직까지 궁금하신 점이 없으실까요? 제가 오늘 좀 다 열심히 풀어드린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이해는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아, 그리고 클렌징 밀크를 쓰시고 지성 피부가 약간 미끄덩하게 남는다 이런 느낌이 싫다라고 해서 뽀드득 씻는다라고 하는데 원장님 클렌징 밀크를 쓰고 났을 때 사실 뽀드득한 느낌이 나진 않아요. 근데 이 뽀드득한 느낌은 아까 제가 장벽을 다 씻어내는 거라고 했죠. 이 약간 우리 밀크를 특히 쓰고 났을 때 약간 이렇게 남는 미끄덩한 느낌이 남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피부에 필요한 지질막,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보호해 주는 거고요. 정상 피부는 원래 뽀드득한 게 아니라 적당히 촉촉한 수분감이 머금고 있는 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이거는 덜 씻긴 게 아니라 피부에 필요한 보습막이 유지가 된 거고 피부가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다 보니까 절대 뽀드득한 세안 습관을 고치셔야 된다고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은 정말로 제가 이제 물러가야 될 시간일 것 같고요.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이렇게 고생하셨고 또 바쁘신 시간 내어주셔서 또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저희 신제품인 원젝션을 한 번 더 또 찬찬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남은 오후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